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꽂힌 선거 자체가 이렇게 조작됐다라는 혐의는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TV입니다. 12월 3일 첫 영상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끌시끌한 이름들 중에 가장 핵심인 명태균 씨.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첫 보도가 나온 지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일개 국회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이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에 불과했던 이 사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권의 뿌리를 흔드는 것, 그리고 집권 여당의 뿌리를 흔드는 뭐 이제 게이트급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꼬리 자르려다가 스텝이 꼬인 여권 인사들 때문에 더 많은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3일이죠. 핵심 인물 이 명태균 씨와 함께 세비를 나눴던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사를 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속 기소하는 부분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1차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라고 하는데, 이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거의 시간 단위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수 우파들은 한심하다라는 평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무 관여층은 국민의힘의 부패가 민주당보다 더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명태균 게이트는 이준석과 함께한 부패 게이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들의 이익 공동체가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실 건 칠불사 홍매화의 코파던 이준석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태균 이준석 게이트에서 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과의 어떤 연결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유력 정치인들, 그러니까 뭐 여권 야권 토탈 포함해서 이 정치인들과 명태균 씨의 사이의 의혹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과 명태균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딱 보면 이 세 개가 어디로 향한다? 이준석과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명태균의 행동을 딱 보면요, 이준석이 당대표 된 전,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 된 후 굉장히 과감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김종인과 이준석의 만남, 그리고 그 다음 이준석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이 확장을 하고 당대표 된 이후에 선거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오잡는 용으로 대선까지 끌고 갔다라는 것. 그럼 이 상황에서 이들의 부패와 부정이 마지막 선거인 대선에서 이제 끝났으니 이 타겟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간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의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중간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야, 당대표보다는 대통령 이름 팔아 가오잡는 게 훨씬 더 맛깔나죠.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김건희 여사에 접촉하기까지 조은희 의원도 이름이 나왔고,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함성득이라는 사람도 나왔죠. 접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개인의 의혹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100% 날조 보고서와 데이터를 창조한 명태균의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도 이준석
전 당대표가 그 농담 따먹기하고 인간적인 관계다라고 선을 정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2022년 5월 9일에 녹취,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의 녹취,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남미에서 빌빌거리고 들어왔던 이준석이 기자들과의 질문과 답하는 과정에서 끝내버렸죠. 당선인 신분으로 당대표와 공천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논의했다라고 끝내버렸죠. 자, 두 번째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캠프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보는 과정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본인이 보고서를 만들어 영감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한 녹취. 여기서 영감은 김종인이었다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김종인이 그때 당시 대선 캠프에서 선거를 총책임하러 들어왔을 때 명태균과 짝짝꿍이 되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2년짜리 대통령하고 개헌하고 이준석에게 뭐 대통령을 하는 플랜으로 말했다가 이제 나가리 되는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과도 거리가 분명히 생겼다라는 게 이 여기 전체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지금 논란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여권 관계자들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계된 명태균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조은희 서초을 국회의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 간의 관계다라는 거죠. 유력 정치인들과 연관됐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물론 누가 큰 역할을 했을까? 이제 김종인을 시작으로 오세훈의 결과치에 이준석이 들러붙어서 이준석이 결과치를 내면서 이제 빡 확장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명태균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겠다 하는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오세훈 그리고 조은희가 거론이 되고 있죠. 오세훈 시장은 조금 공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가장 많이 나온 정치인 중에 하나죠. 오세훈 시장의 경우도 기본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환심을 사는 명태균 씨에게 촥 낚였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18건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 13건이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오세훈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중에서 6건이 약간 조작이 되었다라고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샘플을 만들어내서 결과를 원하는 대로 조사하는 방식. 그래서 전화기 한번 들지도 않고 여론조사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죠.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이 최측근인 강혜경 씨한테 3,300만 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녹취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오세훈 시장 측은 의뢰를 한 적도 없고 보고서를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손절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녹취가 계속 터지고 점점 더 딥 빠져나갈 수 없게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여전히 자신은 모르는 일이지만 단순한 후원자다라면서 김한정 씨를 훅 내려치죠. 그리고 사고를 쳤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 김한정 씨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라라고 해서 본인이 보내줘서 만났다라고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운영하는 공정과 상생학교라는 사단법인의 이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대거 서울시 유사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김한정 씨가 명태균 게이트가 막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강혜경 씨가 제보자로 나오기 전에 편하게 통화하면서 이게 또 녹취가 됩니다. 이 녹취가 또 틀어지는데 거기에서 명태균이 독박 쓰고 이제 깜빵 가는데 한 10억, 20억 던져주고 입막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게 또 틀어지기도 했죠. 이것저것을 다 미뤄 봤을 때 10억, 20억 베팅을 할 수 있다? 이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져 있던 이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 측의 이야기처럼 단순한 후원자는 아니다. 역할이 꽤나 컸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밝혀지는 게 오세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업체도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오세훈이가 이제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룰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원래 서초구청장 하다가 서초울의 윤희숙 의원의 개인적인 일로 그 지역이 보궐선거 지역으로 이제 바뀌자 서초구청장 그만두고 나옵니다. 페널티가 엄청 많았어요. 마이너스 20의 페널티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결과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페널티 20이 5%로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이 꽤나 큰 힘을 펼쳐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이렇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당에서 제공받은 당원들의 안심번호, 명부를 통째로 명태균 씨에게 넘기고 이에 바탕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에게 안심번호, 명부를 전달받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식 의뢰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식 의뢰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비용도 받지 못했다. 이 부분 또한 이 조은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 데이터, 이른바 로 데이터라고 하죠. 그게 조은희 측에 넘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실 로 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조은희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나 많이 다퉈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태균 씨가 내가 조은희 의원의 공천을 개입해서 당선에 기여했다. 그 대가로 조은희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권 한 자리 넘겨받았다 라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은희 의원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명태균 자신의 과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창원지검에서 2022년 그때 당시에 산에서 이제 주고받던 메시지, 특히 이준석과 공관위가 주고받던 메시지를 확보했다라고 보니까 이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페널티 20을 갑자기 5로 낮춘 건 공관위 또는 이준석 그때 당시 당대표의 영향이 꽤나 들어갔다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은희 의원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꽤나 친분이 있다. 본인의 당대표 전당대회 전까지 명태균과 함께 꼭 붙어 다녔던 이준석 그리고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 달라라면서 대구까지 내려갔다라는 의혹이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폭로를 하겠다라는 명태균과 칠불사에서 만나서 김영선의 비례 1번에 대해서 논했다. 3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은 올라가고 칠불사에 천하람이 남아서 3일 정도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칠불사 회동으로 시작된 지금의 이 사건에서 이준석이 발을 빼보려고 창원 산단도 제보하고 막 이렇게 펼쳐내고 있지만 이준석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하고 묘한 태도를 보이는 게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선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에 다름 아닌 최종 결정권자 당대표였는데 당시 공천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이 다 알아서 했다.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나는 빙다리 핫바지 당대표였다. 빙시 전략을 펼쳐냈죠. 그리고 이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으로 확장되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 폭로를 하면서 본인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강남구청장, 마포구청장 이런 비리가 막 튀어나오자 또 입 닫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무관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제보하고 폭로하는 이런 이상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지금은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곤란한 처지에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제보자, 폭로자로 시작을 했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이준석과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좌파 진영의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적극 옹호해 왔는데 지금은 이준석을 맹비난하고 있다라는 게 이준석이 이제 우도 좌도 아닌 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 버림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번째 가장 이상한 거는요. 여의도 연구원과 명태균과의 관계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준석이 임명을 했죠. 이 국민의힘의 공식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명태균에게 의뢰를 했다라는 건 정말 의아한 일이죠. 그리고 개별 정치인들을 넘어서 여의도 연구원이 명태균과 연결돼 있다라는 건 사실 당 차원에서 꽤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 여론조사가 주특기가 뭡니까? 창작이잖아요. 창작. 그런 조작 여론조사를 당 차원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그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발발발 떨었어요. 정확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 이후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나와도 다 틀린 보고서가 나왔죠. 그게 아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1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명태균 씨에게 2건의 여론조사 용역을 맡기고 3천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이거의 마지막 도장은 이준석이 찍는 거죠. 왜냐하면 당의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 임명한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이 있었던 그 시기 동안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구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연구원 지상욱이 서울시장 그리고 구청장 선거 두 곳에 대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이 명태균에게 의뢰합니다. 대가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뛰어난 여의도 연구원 자체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을 두고 비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필요로 했다라는 부분도 검은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 차원에서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이 명태균의 창작 여론조사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국민의힘 당을 아예 이제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준석은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이 덮여지길 바라고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꽂힌 선거 자체가 이렇게 조작됐다라는 혐의는 정당성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어지간한 사건으로는 덮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내로남불 정치 그리고 거짓의 끝없는 반복이 이제 끝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